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이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 역시나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특히 올해의 구간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충분히 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그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1조 6천억 원어치 정도를 매입했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에 꽤나 강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이제 비트코인 매수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 필승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좀 분석을 해드렸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투자를 한 것이고, 일단 이 기업은 크로노스죠. 크로노스는 마리아나 핵심 기업이고 잠시 후에 나올 겁니다. 가장 빠르게 시장에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마리아나 기업을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도 추세 이탈 전까지는 가지고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비트코인을 크로노스도 급등을 연속을 하고 있죠. 꽤나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뭐 희소성 2100만 개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런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채굴이 더 이상 안 된다. 수요층이 많은데 공급이 없다. 이런 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니까 제외를 시키고. 네, 저번 주에 진행한 필승 라이브입니다. 저번 주에 진행했습니다. 만에 하나 달러 약세 플러스 인플레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충당금,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 이런 걸 다 쌓아놓죠. 뭐 한국에서도 뭐 삼성 아니면 한국에서도 여러 기업들, 대기업들이 돈을 안 쓰고 쌓아놓는다, 이런 언론의 공격이 작년까지만 해도 꽤나 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화를 계속 쌓아놓고 싶은데 제품을 판다던가 혹은 넷플릭스 구독, 이런 구독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 돈들이 매일같이 하락합니다. 매일같이 가치가 하락해요.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렇다고 설비 투자를 뭐 무한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배당으로 다 뿌려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추후에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현금으로 쌓아놓자니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그렇다고 금이나 음을 매입하자니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세금이 너무 세요. 기업들이 왜 비용 처리하느냐, 왜 감가상각비를 그대로 발행하느냐, 세금 안 내기 위해서죠. 세금 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금, 은 이런 것들은 보관하기도 어렵고요. 세금도 엄청 많이 내야 되고 규제도 심합니다. 만약에 달러 약세, 통화가치 하락이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기업들은 무슨 자산으로 해지해야 될까요?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능성이 꽤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비트코인을 자신의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금 대신에, 달러 대신에, 원화 대신에 비트코인을 가져가고자 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이슈가 안 되는 것이지, 만약에 대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JP모간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현금 대신 가져가겠다, 혹은 비트코인을 현금의 10%만큼은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러한 가능성도 꽤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CEO라면 꽤나 고민할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은 버는데 이 돈들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저는 꽤나 고민할 것 같습니다. 꽤나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특히 금리가 상승하는 시대에서는 채권으로도 자산 해지를 하지 못하죠. 지금까지는 채권이 이런 역할을 해줬는데 채권도 역할을 못하고 달러도 역할을 못하고,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물론 비트코인은 이 전 세계적인 규제가 만약에 시작된다면 그때는 다 팔아야 돼요. 그때는 다 팔 건데 그렇게도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미국에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자금들이 뭐 중국이라던가 한국, 유럽, 뭐 동남아, 싱가포르, 일본 이런 기업들로 가겠죠. 이 엄청난 자금들, 몇 천조가 되는 자금들이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천조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약 천조예요. 암호화폐 시가총액 약 천조인데 앞으로 조금씩이나마 좀 통화 가치를 비트하면서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으로 천조라는 자금이 미국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갈 경우에는 이 재무적인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추가로 기술적인 손실,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권력은 금에서 나오죠. 금. 이게 비트코인까지 되게 된다면 과연 이거를 손쉽게 규제할 수 있을까? 과연?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면 규제가 충분히 되겠지만 그러기도 쉽지가 않죠. 어떤 국가에서는 분명히 이것으로 이득을 보고 싶어하는 국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인 무역 분쟁이 심해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으로 세상이 반으로 갈라지는 시대에서는 더욱더 합의가 힘든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한 100... 네,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월 31일에 이제 필승 라이브를 이제 제가 진행을 해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됐어요. 결국에는 제가 좀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 이 달러의 가치 그리고 통화의 가치가 점차 하락하면서 그럼 이것을 좀 비트할 수 있는 자산을 매입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기업의 CEO라면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 테슬라에서 먼저 이제 칼을 빼든 것이고, 사실 뭐 스퀘어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 스트레지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그 외에도 저는 다른 기업들도 이 현금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질수록,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 비트코인으로 해지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저는 점차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애플의 대규모 샷건 발행입니다. 일단 텔레그램방에 적어드린 그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애플의 대규모 채권은 그러니까 빚이죠. 예, 채권, 빚 발행, 테슬라의 대규모 비트코인 매수. 이 둘이 주는 함의를 파악하면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플은 가지고 있는 현금만 200조 원이 넘습니다.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도 세계 탑급이죠. 애플은 현금성 자산이 2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15조 원이라는 엄청난 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인플레, 통화가치 하락을 해지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빚을 져서 나중에 하락한 가치의 돈으로 갚는 방법과 귀금속,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귀금속 매수는 지난번 라이브 때 말씀드렸다시피 대량으로 하기 힘들다는 점과 세금 등의 문제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애플은 대규모 빚을 지고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이로써 애플은 현금의 8% 정도를 빚으로 만들었고 테슬라는 현금의 8%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영상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현금 비중 대비 10%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년에 세계 1위 헤지펀드 회장 레이 달리오가 현금은 쓰레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세계를 이끄는 기업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40년 만에 대전환.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비밀로 하겠습니다. 텔레그램방에서 적어드린 글이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이럴 수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분석도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겠지만 비트코인을 대략 한 150% 이상 수익을 내고요. 15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이미. 내고 다시 이제 매도를 한 이후에 최근에는 또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대략 한 30% 정도 현재 수익 중입니다. 대략 한 2라인에서 전량 매도를 했고, 이제 2라인대에서 매수를 하면서 30% 이상의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건데, 오늘 이제 필승 멤버분들, 특히 좋은 마음 기쁜 덕의 멤버분 중에서도 이 텔레그램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 분이 계세요. 지금 보시면 29.2% 지금 수익 중이시라고 이제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비트코인 100%, 비트코인 100%이고, 예, 현금 비중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29%, 저랑 똑같을 때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는데, 예, 굉장히 이럴 때 이제 성취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저 같은 경우도 150% 이상의 수익을 낸 이후에 전략 매도를 했고, 다시 또 매수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기존의 뭐 증시와도 비교했을 때에도 20배 정도, 20배 정도 흐름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우리가 금융자산을 여길 때와는 좀 다르게 여기는 것은 맞습니다. 훨씬 더 빠르게 진입을 한다거나 훨씬 더 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자산군이고 어, 지금 이러한 글을 제가 텔레그램 방에 써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 위안화의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이죠. 이 부분은 반드시 주목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패하면 땡땡땡땡땡땡땡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2달 이후에 비트코인 해빙기가 2년 차에 돌입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추후 라이브 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글도 저번 주인가? 예, 저번 주가 얼마 전에 적어드린 글인데 한 달 전에서 저번 주 사일 겁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월봉으로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일단 보시면 이 비트코인의 핵심은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뭐 영어로 하면 해빙기라고 하는데 핵심이에요. 핵심. 채굴량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간이죠. 이거를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사이클을 좀 보시면 지금 이런 식의 사이클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 사이클에 답이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해드릴 겁니다. 지금 1편이고 일단 저번 주에 필승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대로 이제 맞아떨어지고 있고 저는 테슬라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스퀘어, 마이크로 스트레치 그리고 테슬라가 시작으로 보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자산의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해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예, 추천 리딩 아닌 거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편에서는 그럼 이 사이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고 또 언제 비트코인은 반드시 80% 이상의 하락을 보입니다. 반드시 80% 이상의 하락을 보여요. 그래서 그럼 언제 또 80% 이상의 하락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대부분 완성을 한 상태이고 비트코인으로 이미 좀 많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이클을 그대로 따라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고점에서 다시 한번 전략 매도를 한 이후에 다시 저점에서 80% 이상이 하락한 그 지점 부근에서 다시 또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탄에서 이제 2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로 2편은 2월 말이나 아니면 3월 초쯤에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쯤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저는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 분석을 해드리면 확실하게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레이스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물론 2편에 대한 내용은 이번 주에 필승 라이브를 통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좀 해드릴 겁니다. 1편과 2편 통틀어서 자세하게 이제 필승 라이브 때 이번 주에 해드릴 거고 예, 우리 멤버분들은 당연히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